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멍청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안 되는 손꼽히는 음, 제 인생 영화작 중에 하나인 제목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이디오크러시라는 미국의 이 블랙 코미디 영화예요. 이디오크러시가 합성어인데 이디오트하고 뷰로크러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뜻이 멍청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음,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500년 후의 세상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IQ가 60대로 떨어지는 멍청한 사람들의 세상이 온대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면서 현실 사회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제가 이 영화 지금 개봉한 지 꽤 돼가지고 저도 본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 봤을 당시에는 이 영화가 저한테는 인생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잘 만들었네, 재밌네, 흥미 있는 내용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문득문득 이 영화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겪는 이 5, 6년 사이에 더 자주 이 영화가 연상이 되면서 떠오르는데, 아, 이게 500년도 갈 것도 없이, 어, 불길한 예감이긴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해볼까 하는데, 이게 영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현실 세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4년이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 이미지 기반의 영상물을 만들지 않는 이유하고도 연관이 깊고, 그리고 소마테라피나 소마틱스에서 움직임을 전달할 때 데모를 보이지 않거나 이미지 기반의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언어로 이 구술로서 움직임을 전달하는 이유하고도 매우 연관이 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왜 사람들이 500년 후에 IQ가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되냐면요. 이 영화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 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이 낳는 것을 계속 회피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거나 생각을 좀 깊이 하지 않거나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막 이제 관계를 무분별하게 하면서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막 불륜, 뭐 이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근친, 막 이런 것도 불사하고 아이를 계속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성인자 우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500년이 흐른 후에 이 평균 IQ 60의 멍청한 세상이 되는 결과로 낳는다는 이런 이 바탕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사회풍자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현재도 이 아이 낳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500년 하면 진짜 나는 이미 죽고 없을 세상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 혹은 내 자식이 이 살아갈 세상에도 별로 연관을 끼치지 않는 500년 후기 때문에 별로 세상이 없, 이렇게 연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현실에 이미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아마 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미래 사회를 그리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도시라든지 국가들도 더 많이 발전해 있고 사람들도 더 많은 이 공부들을 통해서 더 많이 똑똑해져 있는 것들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반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실험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걷는다라는 단어를 저한테 들었을 때 무엇을 연상하게 되시나요? 걷는다는 텍스트를 연상하세요? 아니면 걷기와 관련된 이미지를 연상하나요? 또 사과 단어를 들으면 뭘 연상하세요? 사과라는 텍스트를 연상하나요? 아니면 사과에 관련된 이미지를 연상하나요? 지금 실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외부에서 무언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예, 그러면서 외부 세계하고 관계를 맺죠. 예, 그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드리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언어, 텍스트가 되면 본인이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기억을 할 때에도 이미지로 기억을 한대요. 이게 인간의 사고 과정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드리는 정보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사고 연산 과정이 생략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기억이 된다거나 자기 경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미지라 하면 우리가 살면서 보는 그림, 그죠? 뭐 애니메이션도 이런 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진, 그다음에 영상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택해서 책을 읽거나 출판 매체를 보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의 외부에서 드리는 정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돈도 들고요. 꽤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광고를 보게 되면 그 광고 속에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그 광고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의도에 맞게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과정이죠. 이런 것처럼 외부에서 드리는 이 정보가 이미지일 때는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고 그 의도가 대체로 필터링 없이 그냥 나의 경험인 것처럼 나의 생각인 것처럼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기반의 정보들만 접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사고 과정, 생각을 깊게 하고 요리조리 뒤집어 보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 넣었었던 자기가 요리조리 뒤집어서 생각해가지고 기억으로 넣어놨었던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시야를 달리 해보고 이런 연상작용,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사고력이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걸 점점 귀찮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뭐 이렇게 기계가 생각해서 선택해 주는 게 더 똑똑하다는 경험들을 몇 번 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을 하려고 하겠어요? 계속 이제 이 기계한테 물어보게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1990년대 이후부터 인간의 이 창조적인 사고력 지수는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금 저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멍청해지는 것은 단지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에 에,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사고력, 그리고 사고력을 깊이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왠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직업군, 뭐 아니면 뭐 전문직, 이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나 좀 더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현상을 겪고 나서 그걸 공통으로 겪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무슨 무슨 강연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경험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어? 저걸 저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저 말에 저 대답을 한다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사고 과정을 잘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뭐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빼놓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생각을 키워간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이 현실에서 요즘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영화를 계속 연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500년도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이 미래의 우리의 현실상이 아닐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듭니다. 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같이 연관지어서 하게 되거든요.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책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읽긴 싫지만 책을 읽어야 하는 거죠. 이 언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상상,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 요리조리 뒤집어 보면 생각하고 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장시간 읽는 게 그렇게 누구에게나 흥미롭고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못하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다시 뭐 쇼츠 보게 되고, 뭐 TV 보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이미지 기반의 정보를 이 대면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아마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이미지 기반의 영상물들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변합니까? 그래서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폐해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느 누가 그런 영상 매체 정보만 대면하고 살면 곧 멍청해질 거라 그러는데 그것만 보고 살겠어요. 물론 그게 쉽고 편하고 자극적이어서 그것만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에 대한 폐해를 명확히 안다면 분명히 균형을 잡기 위한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멍청한 세상이 오는 게 좀 느려지거나 오지 않게 되는 걸 저는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책도 읽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이미지를 본인이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똑똑하게 이 현실에서 찾아가지고 선택하는 것들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소마 테라피 같은 움직임이 이 데모를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기가 동작을 듣고 자기가 무슨 동작을 하라 그러는 건지 이미지를 연상하고 그리고 또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같은 것들, 부분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도 스스로 상상하고 이러면서 움직임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들이 신경계 작용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소매틱스에서는 일부러 이 데모를 보이지 않고 언어로만 움직임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계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경 가소성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같은 움직임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선택해서 일상에서 꾸준히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영상도 제가 화면 한번 보세요 하기 전까지는 눈 감고 들어도 정보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들고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렇게 듣지 않아도 눈 감고 옆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사고력이 둔화되지 않게 이 균형감 있게 선택해서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계기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게요.